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곧 나올 추가 대책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추가 대책이 나오겠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추가 대책이 예견된다 하다가 이제는 언론에서 전부 다 추석 전후에 역대급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다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시던데,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미 협의와 조절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 총리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나올 것도 같은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죠. 공급에 대한 부분과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정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이번 정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를 영향을 미치게 될 것도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를 좀 했어요. 특히 뭐 용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리고 또 재밌게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급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뭐 국토부에서는 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제일 A대에 잡힌 건 과천하고 서울은 반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되게 시장에서 많아요. 시장 내외에서. 네. 근데 정부가, 이 정부를 제가 뭐 두둔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가 원하면 살 수 있는 민간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거래 제한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재건축 이런 것들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래가 가능해요. 재건축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시장에 기름 붓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서 더 타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습니다. 할 의사가 있어도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인 그렇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를,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못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스처를 취해주고 공급을 하겠어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급은 결국 뭐냐면 관주도의 공급이고, 관주도의 공급은 결국 공공택지 개발밖에 없어요. 신도시 과거에 했던 거나 아니면 신도시도 이제 별로 효과가 너무 먼데 했었으니까 이제까지는 2기 신도시가 그래서 좀 교통망 그렇죠.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서울 주변에 어떤 수요로서 효과적인 공급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자꾸 국토부에서는 서울시를 괴롭히는 거예요. 서울시 네 갖고 있는 그린벨트 내놔. 또는 말 그대로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요들이 쫓아갈 수 있을 만한 공급이 될 만한 지역들. 그러니까 송파 옆에 하남이라든가 아니면 과천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들 얘기가 나온 거죠. 이번에 사실 과천 쪽에 뭐 확대하면서 어디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미리 돌았는지 어쨌는지 그린벨트 거래 늘어나고 이 진짜 총극이 벌어진 건 진짜 어이없는 일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뭐 정부는 계속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오늘 보니까 서울시는 또 그거하고 완전 입장이 좀 다르죠.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우리는 안 풀겠다. 서초구나 이런 쪽에 보면 양재 가는 쪽에 보면 이제 사실 좋은 땅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기존에 세곡 내곡 같은데 주변 확대해가지고 더 지정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저 국토부에서는 원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거. 서울시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서울시는 그래서 방향 자체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그냥 인서울의 도심지 안에 준주거나 일반 상업 지역들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가 업무 비율들을 높게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거 비율을 높여서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제 이런 형태의 저거는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용산
참사 용산 4구역이라고 기억되고 있는 용산 국제빌딩 4구역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업무 70에 주거 30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용산 참사가 나고 사업이 안 좋아지고 위태위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파행을 겪으니까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이제 주택 비율을 80%인가 70%까지 높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돼서 결국 이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금 뭐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상업 지역에서의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만약에 빈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 안에 있는 유휴지들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을 뭐 여러 가지 형태 주택 택지로 공급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입장 차이가 있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지금 공급 측면에서는 접근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급에 대한 부분을 글쎄 뭐 누군가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범위와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서울시의 그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을 쓸 수 없는 카드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게 여기는 땅들이 공장으로 돼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 공장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땅들, 거기다가 공장으로 그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용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거하고 도심의 유휴지역은 상관이 없는 거죠. 공장 같은 경우도 왜요? 바꾸죠. 그러니까 가양동에 있는 강산강자이 타워, 강산강자이 아파트 이런 거는 중공업 공업지역 옛날에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일부는 이제 서울 안에서 공장을 짓긴 그러니까 서울 안에 지금 남아 있는 공업지역,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면 사실 공장 가진 사람들이 논하는 거죠. 그렇죠. 공장 지주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못 바꿔줘요. 왜냐하면 그걸 해주는 순간 특혜가 되고 엄청나게 돈방석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서 보통 공장 용지는 옛날에 공장이었고 지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지금 짓게끔 그렇죠. 하고 있고 이제 면적이 크면 일부는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용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하게 되면 그런 정도겠지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유유지들을 찾아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쉽고,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지금 지자체장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면 초과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번에 대책이 발표될 때 지금 치열하게 아마 공방을 펼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대책에서 녹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또 그렇고, 이번엔 또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건드리겠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뭐 들어요.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주춤해서 안 나오지만 대출을 건드릴 거고요.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건드릴 것 같고. 임대사업자는 막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벌써부터 막혔어요. 완전 막혔어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중개사고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는 MI 대출로. 아무튼 그 뭐 전세자금 대출이든 자금 뭐 DSR 강화든 등등 아무튼 자금 규제는 또 더 빡세게 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자기 현금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거요? 현금 들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사람 사면 사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 돈 들고 집을 사고 싶고
안 빌려서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자고 하면 거래세를 또 높인다거나 이 돈 내고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또 별거 다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사면 못 팔게 사는 것도 어렵게 하고 사면 팔지도 못하게 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런 거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제도도 사실 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극소수로 2008년도까지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안에서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 살 때 재정 비축분지구 안에 물건 살 때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서 그거 나오고 나면 진짜 중개업자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주택자들이 더 못 사게끔 막는 제도들이 있고 했잖아요. 그런 카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석이 아직 좀 남았죠. 네. 네. 아무쪼록 이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모든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도록 네, 이렇게 굉장히 숨가쁘게 뛰어가고 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저는 부동산 제가 매일매일 그날의 부동산 트래픽들을 정리해서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감소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약간씩 빠져요. 몇 %씩.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보다 몇 % 빠졌고 지난주 토요일보다 약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추세는 아니고 트래픽 그러니까 관심은 전체적으로 조금 막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현재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 장관님이 모니터링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부동산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명절 때 기분 좋게 보내려면 네, 대책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명절 때는 부동산 얘기로 시작하면 안 돼. 부동산 얘기로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 네. 그 소장님이 그 상도 유치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 전 잘 모르겠어 왜. 그 상도 유치원이 네. 옛날에 상도 11구역 재개발구역 해제된 곳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 사업 가다가 해제됐는데, 네. 이제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지정해가지고 좀 잘 일종의 시범 사업 같은 개념이죠. 네,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주변은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산동네 재개발 얘기하는 것처럼 재개발 구역은 주로 산동네, 그러니까 구릉지에서 많이들 했었죠. 근데 이제 구릉지라고 하는 건 지형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 지역을 도시 재생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빌라를 뭐 짓는 사업장이었는데 6개 동 뭐 40 몇 세대 정도 이렇게 단지형 빌라 이런 거 짓는 모양새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하다가 땅을 잘못 건드려서 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유치원 상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건물이 이제 기울면서 다친 아이들은 없어요? 네, 밤에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다행이네. 모르셨구나. 네, 네, 되게 지난주에 쇼킹한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 도시 그 안에 보면 도시재생 이제 시범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시범 사업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 현장인가 싶었던가 봤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이제 재개발구역 해제 지역에 사업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걱정스럽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면 그래도 건설회사도 1군회사 말 그대로 좀 토목공사든 뭐든 기초공사든 기술력 있는 데들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금액도 빌라 짓는데 아파트 짓는 것만큼 많은 돈을 써서 짓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뭐 중간에 지금 이제 계속 후속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구청에서 뭐 어쨌다 또는 뭐 조치를 했는데 안 했다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부실한 부분들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좀 안타깝죠.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터지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멀쩡한 옆에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다가 단독 다세대 짓다가 멀쩡한 옆에 학교를 부숴버린 거 아니에요. 건물이 만약에 낮에 무너졌으면 인명사고 엄청나게 났을 텐데. 그러니까 참 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식 자체도 뭐랄까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걸 보니까 또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좋은 거였죠, 그죠? 네. 좋아. 네. 재개발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상도 유치원 이야기까지 해서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요새 뭐 부동산 그런 얘기들 막 복잡하고 문의 오고 뭐 그러지 않나요? 이제 뭐 질문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뭐 이제 여기 별별 수다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8월 27일, 8월 28일 날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된 광명시에서 이제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 광명시청에서 조합에다가 공문 내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까지 제가 국토부 통해서 질의해서 답변 회신 받았던 내용하고 조금 또 혼선, 약간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다시 국토부에 질의도 넣어놓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규제가 추가되고 그 규제에 따라서 바뀐 법이 적용되면서 시장에 되게 혼란한 부분도 계속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온갖 부동산 얘기들만 오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피로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아무 얘기도 없는 것보다 낫죠. 카페 운영하는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다음 주 소식 보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